안녕하세요. 달빛 따라 유진쌤입니다. 오늘은 우리반에 악플러가 있다 라는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 책도 선생님 도서관에 갔다가 빌렸는데 사실 읽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었어요. 그냥 가볍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읽었는데 다 읽고 나니까 좀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좀 무섭기도 했어요. 여기 지금 악플러라는 말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반에서 누군가 한 명이 지금 여기 그림을 보이죠. 주인공이 누군가의 어떤 잘못된 제보로 이렇게 공격을 마구 당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콜팝챗이라는 게 그런 채팅 커뮤니케이션이 있나 봐요. 이 친구들 많이 사용하는. 거기에 이제 누군가가 그 주인공에 대한 어떤 잘못된 정보를 흘리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친구들은 막 서로 왈가불가하고. 그러니까 여기 이 콜팝챗은 익명성, 즉 자기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고 그냥 막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이니까 너무나 적나라한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거죠. 저는 읽으면서 실제로 있을 법한 일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이게 만약에 실제로 있는 일이라면 좀 무섭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정말 그냥 뭐 어른들의 세계와 전혀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 옛날에 그런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악플 때문에 막 자살하는 연예인들, 그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결국에 이 콜팝챗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은 정말 진짜가 아닌 이야기가 대부분이었던 거죠. 그리고 주인공은 또 무엇보다도 자기가 하지 않은 일들이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기정사실화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서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이제 이 주인공과 친구들이 누가 그랬는지 범인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범인을 찾아가다 보니까 결국 한 명이라는 그러니까 한 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이 하나의 사건에 여러 명이 다 연루가 되어 있었던 거죠. 좀 선생님 좀 읽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것 같아요. 역시 그 인간관계라는 거는 정말 쉬운 게 아니고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들이 어쩌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오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오해라는 거는 그냥 내가 만들어내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나의 생각에 의해서 그 사실의 여부와 관계없이 내가 그거 오해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을. 여기에 보면 그런 말의 무서움에 대해서 나옵니다. 많은 사람의 입은 무쇠도 녹인다. 그 말이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계속 그렇게 몰아가면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처럼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사실 직접 봤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좀 흐려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왜곡된 기억을 사실처럼 얘기를 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데 무심코 그렇게 말을 던지게 되고, 그러면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또 거기에 호응을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참 진짜가 아닌 것도 진짜로 만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나와요. 선생님이 이거를 청소력을 읽으면서 알게 됐는데 여기도 나오더라고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뭐냐면 이제 여기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알려주는 건데 두 개의 자동차가 있어요. 하나는 깨끗한 자동차고 하나는 자동차가 깨져 있는 거예요. 유리창이. 그 이제 일주일 뒤에 어떻게 됐나 보니까 깨져 있던 그 유리창이 있는 자동차는 완전 고물이 될 정도로 박살이 났다는 거죠.
이제 깨끗하게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깨끗한 상태로 유지를 하면 이제 그 주변이 늘 깨끗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그런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선생님은 여기 이제 선생님은 인터넷이나 SNS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한두 사람이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다른 사람도 보태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일파만파, 정말 진짜가 아닌 일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면서 진짜 이거는 비단 이 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굉장히 많지 않나? 선생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특히 학교 다닐 때 선생님도 생각해보면 이런 일이 많았던 것 같고,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이 됐을 때 친구들을 보면서도 참 그런 것들 때문에 많았던 거예요. 굳이 뭐 이렇게 올리지 않아도 그냥 친구들끼리 자기들끼리 얘기를 이제 전달하면서 그런 오해가 쌓이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읽으면서 본인이 뜨끔할 수도 있고 본인이 똑같이 나도 저랬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책을 고학년들이 읽으면 참 좋겠다 싶었어요. 고학년들한테 정말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이제 5학년 친구들로 나오거든요. 친구들이 굉장히 똑똑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이렇게까지 할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었어요. 사실 선생님 앞에서 하는 행동이랑 친구들끼리 있을 때 하는 행동들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좀 알고 나니까 선생님이 좀 당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어떻게 아이들을 대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 친구들의 모습이 모두 거짓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좀 본인들이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구 앞에서든 선생님 앞에서든 잘 보이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 어긋난 행동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솔직하게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솔직하게 서로의 마음을 전할 수 있고 그런 소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대폰이라는 것이 가져온, 인터넷의 발달이 가져온 그런 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편리한 점이 있지만 그만큼 안 좋은 점이 있는 것도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거를 잘 활용하고 또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결국 아무리 우리가 뭐 사이버 공간에서 누군가를 만나도 결국에는 관계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의 유진쌤의 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